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은 로또 취업 선포대회란 이름으로 이런 행사까지 열었는데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그런 식의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분노는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 발언에 경악했습니다. 청년의 분노는 한낱 가짜뉴스에 현혹된 어리광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이 내용 얘기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근데 김두관 의원이 왜 인국공사한테 이렇게 선봉에 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공격을 받으면서도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어떤 생트집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는 사실 추미애 장관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저는 여당에 대해서 이제는 차기 대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당내 지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누가 대통령이 이러니까 한 번 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김두관 장관도 본인이 김포에서 이번에 김두관 의원이요? 김두관 의원도요. 본인이 김해에서 이제 이쪽 지역구를 양산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결국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결국 이제부터는 대권이다라고 생각했죠. 뭐 지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도 했고, 다음 목표는 대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어떤 당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저는 좀 방향을 좀 잘못 짚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면에서 본인이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못 짚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하듯이 자꾸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야기가 좀 어긋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이 얘기가 어긋났는지 헛다리인지 한번 김관영 교수님 보시죠. 오늘 김두관 의원은 아니 공채만 공정이라고 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비정규직은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 의식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요.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아, 그래요? 공채만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지금, 정규직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도 다 시험 보는 거. 그럼요. 다 공정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본질은 사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 고용의 안정성 문제 누구나 다 동의해요. 그렇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화두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있는데 갑자기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게임의 룰을 바꿔가지고 특정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그것이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지금 사람들은 하는 것이고 특히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젊은 층들이 겪는 이 취업난의 상황에서 그런 게임의 룰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실상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고가 되지 않고 공감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개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예. 이걸 자꾸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스텝이 자꾸 꼬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해석 그리고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을 지금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관영 교수님도 지금 김두관 의원이 본질에 좀 헛다리를 짚었다 뭐 이렇게 시체말로 그렇죠. 이렇게까지 보시는군요. 근데 장혜치 평론가님, 지금 사실 김두관 의원과 관련된 논란은 이것보다 더 글쎄요 조금 다른 면으로 뜨거워진 게 아들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로는 공정을 외치는데 실제 본인 자식들은 그렇지 않았다.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이거 찾아내는 우리나라 네티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 의원이 이 논쟁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 인국공의 이 보안요원들 정규직 반대하는 대학생들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좋은 직장 준비하는 서울 명문대생들의 특권의식이 느껴진다는 발언을 해서 또 젊은 층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 정작 본인의 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영국에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취업할 때까지 딱 10년이 걸렸다는 게 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영국 유학 당시에도 영국 자체가 워낙 유학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이기도 한데 이 EPL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나오는 이런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경기 티켓이 한 장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최소 하거든요. 그런 경기도 여러 번 보러 다니면서 좀 여유로운 유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딸도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정작 본인 자식은 아마 그 유학 생활을 포함한 10년 동안 별 생계 걱정 없이 공부하고 했을 거면서 왜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준비하고 공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생계 걱정 없는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을 하느냐.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는 그러한 글이 올라와서 많은 네티즌들과 또 젊은 층의 공감을 받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김두관 의원이 요즘 청년들 좀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적한 서울의 명문대생들도요. 연봉 3,500만 원에 복지 보장되고 특히 고용이 보장되는 공기업 관련 직종이라면 다 원서 쓰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예. 이게 절대로 요즘 청년들이 봤을 때 안 좋은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왜 이런 청년들의 반발을 사는가 자꾸 가르치려 하시기 이전에 20대 취준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현장에 나가서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짧게 하나 더요. 김두관 의원이 이거 아들 논란 관련해서 입장 밝힌 건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들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은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하태경 의원과의 설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는 뭐 노력의 대가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0년 동안 아들이 그러면 생계 걱정을 어떻게 하면서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지원을 받으면서 유학생활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군요. 취준생들이 계속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양질의 기회, 취업 기회를 빼앗겼다는 글쎄요. 어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탑10이요. 직접 들어본 이 취준생들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채에 뽑히기 위해서 다들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그런 과정도 없이 정규직이 된다는 게 조금 저희로서는 억울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뭘 한 거냐. 차라리 알바를 나도 했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여기를 들어갔지. 공정한 사회가 안 되는 것 같고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졌어요. 반면 여당에서는요. 여전히 가짜뉴스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 자꾸 크게 보도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상황을 갈등을 자꾸 부풀려 나가는 이 구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최고위원들은 일단 선을 좀 긋고 있어요. 가짜뉴스. 그 정도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취준생들 기회 박탈한 건 전혀 아니다.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그럼에도 여당 내부에서도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글쎄 조홍천 의원과는 또 약간 분위기가 비슷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어떤 정부의 정책에도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적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사태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당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문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원우 의원의 저런 어떤 소신 있는 발언들이 조금 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됐건 청년들이 공정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도 있었고요. 김관학 교수님. 그런데 잠시만요. 저 이현정 의원. 이거부터 먼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공항공사가 보안요원 1,900명 고용하기 위해서 법까지 바꾸려고 했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서 전국에 한 16개 공항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5월 12일 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선을 냈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로 인천국제공항은 무슨 고민이었다면 대통령의 1호지시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10,0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정규직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외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보안요원들 한 1,900명을 실제로 이제 그냥 보안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니까 법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안요원으로 그대로 채용하려니까 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청원경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의문이 뭐냐면 왜 전국에 있는 다른 공항공사들은 전부 다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켰거든요. 근데 유독 인천공항만 지금 직고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노조가 합의하기로는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하기로 다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그냥 본사에다 직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다녀간 곳과 대통령이 다녀가지 않는 곳이 왜 차이가 납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이분들 일하는 게 다릅니까?
대통령이 그날 갔다고 해서 그날 이후에 온 사람들은 다르게 채용하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또 다르게 채용하고 그러면 5월 12일 이전에 5월 11일 날 있었던 사람은 아무런 시험도 없이 채용되고 5월 13일 날 채용된 사람은 시험 보고 채용하고 그게 무슨 기준이죠? 대통령이 단지 왔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 단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갈라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보면 너무 인천공항이 대통령의 지시나 이 공약에 너무 얽매여서 거기만 다른 데는 똑같이 하는데 왜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 바로 여기서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청와대도 입장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어제 뭐 가짜 뉴스로 촉발된 측면도 있다. 로또 채용이라고 검증 없이 보도했다. 뭐 언론의 문제도 좀 지적을 했는데 김관욱 교수님. 네. 근데 오늘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인국공 사태 얘기는 없고 추경 얘기만 대통령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난감하죠.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정책을 이제 책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먼저 밝혔어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층의 취업난의 해소 정책. 뭐 이 부분인데 사실상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요번에도 이런 충돌의 상황이 빚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를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실상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보면 사실상 젊은 층들의 어떤 취업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왜냐하면 일단 비정규직이라 그래도 직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젊은 층들이 지금 직업이 없어서 한 100군데 되는 사람들은 기본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여기부터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걸 건너간다 그러면 이런 논란도 없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난다. 그럼 이런 상황, 이 논란거리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단에 지금 계시니까 현장 목소리 학생들, 제자들 그렇게 많이 어렵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면접을 보는 것이 일이 되는 것처럼 거의 한 1, 2년은 무조건 그 면접을 보는데 소모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관계 당국이 사실상 그 부분을 먼저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곳곳에서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해가 공사가 됐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의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일률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공정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던 건요. 비단 인국공 사태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년 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함께 경기에 임한다면 저는 그 모습 자체가 아마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리고 이 단일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물론 아직 뭐 조 전 장관이야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번에 인국공 사태까지 공정의 가치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 결과보다요. 특히 20대에서 정규직 전환 보류하자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45% 그리고 40%대로 찬반이 비등비등하다면 20대는 반대가 55.9% 정규직 전환 보류죠. 정규직 전환 찬성하자, 추진하자는 게 21.3%이니까 2배 이상 찬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앞서 평창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논란도 그렇고요. 이번에 정규직 전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성세대나 정치권은 아니 이거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러지? 이 대의, 선의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반대하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 그리고 이건 우리 20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선진국에 갈수록 개인의 가치에 주목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그 의도가 좋고 대의가 있다 하더라도 뭐 남북 평화라는 대의가 있어도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들 출연 기간이 줄어들면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을 당하는 것을 못 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취준생들이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지금 20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그런 관념이 새로운 세대와 좀 마찰을 하는 세대론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진정성 있는 소통 이게 뭐 가짜뉴스 때문이다 20대가 뭘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찍어 누르라고 가르치려 한다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네 분 중에서 제일 젊으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제일 크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인국공 사태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